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4시여서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Repairing the Damaged Brain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생 의료가 많이 리제너레이션, 재생 의료라고 많이 들어봤죠? 거기에 요즘에 많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생을 알려면 어떻게 그러면 먼저 신경이 예를 들어서 브레인이 데미지가 되는지 그런 손상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약간 이제 먼저 그 서머리를 먼저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먼저 오버를 뷰를 보자고 그러면은 먼저 리제너레이션 그게 퍼리퍼럴 말초 신경계가 중추 신경보다 더 잘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처음에 그로스 프로모팅 팩터가 저기 중추 신경계에는 별로 없다. 그다음에 중추 신경계에는 그로스 프로모팅 성장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신경 성장을 촉진하는 팩터도 없고 또 신경 성장을 억제하는 팩터가 또 있어요. 또 무슨 스카가 또 생기기 쉽고 그다음에 또한 중추신경계 신경 자체가 자라지가 않아.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물론 그러니까 디벨로핑 발육 상태 디벨로먼트 상태에서는 자라요. 근데 어덜트가 돼서도 막 신경이 막 자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약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신경계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신경 재생을 저해하기 때문에 한 가지 어프로치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쓰는 어프로치가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자임이 이제 글라이아스카를 이제 없애는 건데 그거랑 또는 뉴로트로픽 팩터를 같이 쓴다든지 또는 셀룰러 브릿지라 해가지고 손상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브릿지를 넣어주면서 또는 그런 이니비터를 또 억제하는 뉴트럴라이즈하는 그런 또 드럭을 쳐주고 이렇게 컴비네이션하는 테라피가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경 손상이라면 보통 이제 엑손이 끊어지는 걸 얘기해. 엑손이 끊어져서 다시 이어지는 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뉴런 자체가 죽는 것도 굉장히 큰 손상이에요. 그러면 뉴런이 이미 죽은 거는 살릴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뉴로제네시스가 또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또 계속 생겨요. 그런 거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또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뉴런뿐만 신경계에서 뉴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뉴로날 셀 예를 들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일리네이션이 또 있고 또 하나 에스트로사이트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스트로사이트.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가 시냅스를 이렇게 보호하고 시냅스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사이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트로사이트가 그 막 엑손이 막 아무데나 가서 막 타겟할 수 없게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도 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고 오늘은 약간 좀 더 할 수 있게 준비를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거 슬라이드 보여요? 슬라이드 보이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엑소토미. 그러니까 엑손이 잘려진 거 이제 엑소토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엑소토미가 원래 이렇게 다 있었어. 이게 한 뉴런이 이제 여기서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고 이건 이제 프리시냅틱 뉴런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얘가 다른 뉴런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딱 돼 있어. 근데 엑소토미
엑소토미가 여기가 이제 여기는 엑손을 잘라버렸어. 잘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자체가 또 디제너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1번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널브 엑손이 여기서 디제너레이션이 돼. 그래서 여기 잘린 부분에 요 앞쪽 셀바디아 붙어 있는 쪽을 프록시멀 segment라고 하고 여기 자른 부분에 그 저기 그 엑스 터미널 쪽을 디스탈 segment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럴 때 뉴런al 멤브레인이 이제 없어지고 사이토스켈레톤이 뭐 디스어셈블리 되고 이런 게 다 디그레데이션 돼. 이게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이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더 디스탈 그 스텀프가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그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 요 파트가 이게 이렇게 돼요. 디스탈 segment가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마일린 데브리가 막 생겨. 마일린이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되면서 그다음에 리전 사이트에 이걸 이제 막 지저분해지니까 뭐가 나오냐 들어오냐면은 파고사이틱 셀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 CNS에서 마이크로글리아 매크로파지는 뭐 PNS에서 매크로파지가 들어와서 여기 청소하려고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디지털 스탬프는 이제 디지털 세그먼트가 있고 또 프락시마에서도 여러 디제너레이션 하는 게 생겨. 그래서 그 시냅틱 그 터미널 그 일단 여기 시냅틱 사이트가 이제 없어지고요. 여기 이렇게 미드주로가 되고 여기 그 크로마토라이시스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이제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기 조금 바빠서 그 크로마톨라이시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그 프리시냅틱 그 뉴런이 닿아 있는 부분이 없어져. 약간 리트랙션이 되면서 얘가 좀 병들었으니까 여기에 그뭐 시그널을 줘봤자 그막 전달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시냅스를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타이트해져 있는데 타이트하지가 않으니까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글라이셀이 여기 싹 들어와. 글라이셀 너 이제 필요 없지? 그리고 이제 글라이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랜스 뉴로널 디제너레이션. 이 뉴런도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레트로그레이드 시그널링이 돼가지고 이 뉴런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트가 이제 망가지면 그게 결국은 여러 사이트를 이제 그,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엑선 디제너레이션이 옛날에는 이게 패시브 프로세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원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그 어떤 물질이 공급이 안 돼서 이게 그냥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몰리큘들이 많이 인발브 된다. 그런 액티브한 프로세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걸 어떤 실험을 통해서 했냐면은 그러니까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 뮤턴트라는 그 마우스가 이제 있는데 그 WLDS 뮤턴트 이제 그이 쥔이 이게 뮤테이션이 생기면 이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 자체가 안 생겨. 그래서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렇게 그 엑소토미를 주면은 그 와일드 타입에서는 한 2주 정도 안 돼서 이게 막그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는데 그 윌즈 뮤턴트 마우스는 그냥 별로 뭐 생기긴 생기는데 굉장히 늦게 생겨요. 딜레이드 생겨요. 굉장히 그, 그 잘라진 그 엑손이 그냥 막 데그라데이션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어. 이렇게 뭐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그 패시브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액티브한 프로세스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그 엑스토미 리스트 그 리액티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PNS에서는 슈안셀이 있어 일단은 그 마일리네이션에 관여하는 슈안셀이 있고 CNS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있어요. 슈안셀은 그 CNS에 있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하고 에스트로사이트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 슈안셀은. 그래서 이 슈완셀이 먼저 마일린하고 그 브레이크다운하고 그걸 이제 그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근데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슈완셀은 에스트로사이트처럼 여러 가지 팩터를 분비해서 또 하나 매크로파지를 리크루팅해요. 그래서 얘가 청소할게. 얘가 그 지저분한 데브리 그런 걸 청소할 수 있게 매크로파지를 리크루트하고 또 하나 그것만 하냐? 청소를 다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엑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를 분비해서 엑손 가이던스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신경 재생이 잘 되는 거야. 시완셀 때문에. PNS에서는. 근데 CNS는 일단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어서 매크로파지는 어디 있냐면 혈액 속에 있어요. 혈액 속에 있는데 이게 그 바로 그 브레인을 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타입 정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다만 이제 그, 그 브레인 내에서 마이크로글라이아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글라이아가 걔가 데브리를 이런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 청소만 해 얘는. 근데 그렇게 청소만 하고 새로 뭐 만들거나 그렇게 그 엑손 가이던스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그 그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이 그 굉장히 그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에도 늦게 일어나면서도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이 빨리 일어나야 또 신경 재생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엑소토미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포스트 시냅틱하고 프리 시냅틱 그를 다 저기 인발브해요. 그래서 포스트 시냅틱에서는 엑소톰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프리시냅틱도 없어져. 프리시냅틱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냅스 돼 있는 것을 리트랙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시냅틱이 없어지니까 스냅틱 스트리핑이라고 그래. 시냅틱 스트리핑 하기 때문에 결국 시냅틱 액티비티가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돼? 시냅스가 없어지니까 그 시냅스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펑션에도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그 스트리핑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에스트로사이트가 이제 그 염증 반응이 생기면 약간 다른 성질의 성격의 다른 게 돼. 그게 이제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글라야 스카를 만들어요. 스카를 만들어서 그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 글라야 스카가 생기면 이거를 뚫고 엑손이 자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엑손이 못 자라게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 뉴런이 엑손이 잘라지면 레트로그레드 양쪽에 그 프리시냅틱, 포스트 시냅틱 다 그 뉴런에 영향을 준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를. 여기서 이게 PNS야. PNS고 이게 마일린이 이제 슈완셀이 이제 그 마일린도 만들고 이제 하고 여기서 엑소토미가 일어나면 이런 쉬스가 이제 다시 빨리 생기고 시완셀 자체가 또 엑소널 그로스를 프로모션해요. 근데 CNS는 이제 그 마일린에 관여하는 게 이제 올리고 덴드로사이트가 이제 관여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매크로파지 인필트레이션이 되고 아까 뭐 마이크로글라이아 또는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가 이제 들어와서 이게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글라이아스카가 생겨요. 글라이아스카가 생겨서 더 이상 여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또 하나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 엑손이 뭉뚱그려게 생겨져. 이렇게 얘처럼 엑손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이제 생겨요. 이게를 이제 리트랙션 그 벌브라고 생겨. 데미지드 엑슨이 여기 리트랙션 벌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나가서 엑슨이 생기지를 못해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그, 그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하고 매크로파지가 여기 리전 사이트로 와서 이게 이제 글라이아 스카를 만들어서 이게 엑스널 리제너레이션을 억제한다, 방해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리제너레이션이 우리가 CNS 이제 저기 재생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척수 손상을 받았다. 그 척수신경. 그러면 거기 척수가 강해되면 모든 게 다 팔다리가 마비가 돼요. 또 이게 nervous 시스템이 단순히 그 척수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그 ALS, 뭐 파킨슨 디지즈, 알츠하이머 다 이게 다그 CNS가 디제너레이션 돼서 생기는 거예요. 퇴행성 뇌질환도 전부 다 그 리제너레이션 하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원인을 찾았어. 찾아보려고. 그러면 이것이 인트린직 그로스 그 뉴런 자체의 인트린직한 저기 문제냐 아니면 인바이러먼트가 이런 뉴런 그 넓은 신경 재생을 방해하는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실험을 한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이제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퍼리페럴 너브 그래프트에 넣고 그다음에 퍼리페럴 너브 시스템을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넣어보고 서로 바꿔봤어. 그래서 이런 이식된 그게 어떻게 그 새로운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걸 이거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그래서 처음에는 퍼리페럴 너브를 이제 그 CNS에 이식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봤어요. 이게 봤더니 이게 보통의 이제 그 브레인과 여기 척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야. 이거를 이제 잘랐어요. 잘랐다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그 퍼리페럴 너브 그래프트 이 주황색을 갖다가 심었어. 갖다가 심었더니 얘가 이렇게 요렇게 된다는 말은 엑선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요게 조금 자라. 이제 좀 잘한 거. 이게 그 어센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좀 잘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좀 잘해요. 그래서 아 이게 퍼리프랄 이거 그냥 그러니까 그 말초에서 가져온 신경 자체가 이런 그 센트럴 CNS에 심으면 이거 자체가 그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구나. 이게 그게 이제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양쪽을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본 거야. 그래서 PNS, 말초신경계에서 이제 모터하고 센서리 nerve가 있고, 센트럴 너브 시스템, 이걸 눈신경이야, 눈신경. 그러니까 일단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밖으로 나오면 말초신경이 돼요. 스파이널 코드 자체는 중추신경인데, 여기서 나오는 스파이널 너브,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입니다. 그래서 머슬까지 가는 거는 머슬의 저기 하는 거는 이걸 말초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어. 잘라면 얘는 바로 리제너레이션이 다시 돼. 다시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그 앞틱 널브를 갖다가 심었어요. 이 앞틱 널브, 이거 앞틱 널브는 누구야? 중추신경이야.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재생이 되지 않아. 신경 재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CNS에서 이거 눈신경이에요. 눈신경은 그 눈신경인데 이거를 자르면 눈신경은 여기서는 더 이상 재생이 안 돼. 여기서 스탑해. 잘린 데서. 그런데 여기다가 퍼리퍼럴 저기 말초신경계 그 신경을 여기다 이식을 했더니 어 재생이 되는 거야. 여기 중추신경 저기 말초신경에서처럼. 그래서 그, 그 그래서 일단 뭐 그 여러 가지 그 엑선, 그 널브 자체가 이게 중추신경의 널브냐, 말추신경의 널브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신경 재생을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는구나. 그 실험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올까? 어떤 물질이 나올까? 그리고 다음 어떤 메커니즘. 항상 그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기전을 메커니즘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건 그 예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중추신경계, 눈이에요, 레티날 강글리온 셀에서 이걸 컷했어. 컷하면 자라지 않아요, 중추신경인데. 근데 석스3 뮤턴트라는 거에서는 이 물질이 없으면 중추신경계인데 막 쭉쭉 신경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어. 그랬더니 이 속수수리의 역할이 GP1 130를 블락킹하는 역할을 해. 그러면 GP130가 뭐냐? 얘는 뭐냐면 CNTF라는 그 실리어리 뉴로트로피 팩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뉴로트로피 팩터 중에 하나예요. 이거의 그 리셉터예요. 그래서 CNTF가 이 GP130에 바인딩하면 그 신경 재생, 리제너레이션이 생겨요. 근데 중추신경계에서는 속수3라는 게 이 GP130를 방해하고 있어.
블라킹을 해. 블라킹을 해서 CNTF하고 GP130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기 유리제너레이션이 안 생기는데 이게 속수수리가 없어지니까 이게 리제너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속수수리는 그랑 GP130 이 둘 다 뮤테이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CNTF가 아무리 많아도 GP130에 바인딩을 못 하잖아. 리셉터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이 안 생겨요. 그다음에 속수수리는 없어. 그러니까 이니비터는 없어졌어. 이니비터는 없어졌는데 CNTF를 더 넣어줬어요. 이걸 더 넣어줬어. 더 넣어줬더니 enhanced regeneration. 리제너레이션이 더 많아졌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속수수리 그러니까 CNS에서는 이런 속수수리라는 게 있어서 리제너레이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주면은 그 CNS의 그 신경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겠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이니비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경이 아무렇게나 막 자라면 어떻게 돼? 큰일 나. 왜냐하면 이렇게 걸어야겠다, 똑바로 걸어야겠다 하는데 신경이 막 생기면 막 아무데나 막 그 컨트롤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망가졌어. 그러면 그거를 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이니비터를 없애줘야지. 그래서 신경이 재생할 수 있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팩터가 그 인절드 엑선에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마엘린이라는 게 있어. 상대 마엘린 자체가 그 뉴라이트 아웃그로스를 또 이니비션해요. 마엘린이 그 엑선을 둘러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말 상태에서는 그 마일린 리치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마일린 그쪽인데 그러면 마일린이 많이 생기는 곳에서는 그 리제너레이션이 잘 안 돼. 이게 여기가 센소리 여기가 이제 엑소토미가 일어났을 때 잘 안 되는데 그 마일린이 없는 그런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엑소토미가 생기면 굉장히 리제너레이션이 잘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게 있나 한번 봤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거쳐서 그 세 가지를 알아내서 하나는 노고라는 게 있고, 고가 간다는 거잖아요. 노는 노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맥이라는 게 있고, OMGP라는 그런 몰리큘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것들이 이니비션을 해요. 그러면 이런 노고라든지 OMGP, 맥이 이제 이런 게 마일린에서 익스프레션 되는데 언제 되느냐면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데미지 돼가지고 마일린이 브레이크다운 했을 때, 그 마일린 데브리스에서 이제 발현되는 이런 그 팩터들인데 얘네들이 어디에 달라붙냐면은 PIRB라는 리셉터 또는 노고 리셉터 여기에 바인딩을 해요. 여기 PIRB 여기가 이뮤노글로불린 라이크 리셉터 프로틴 PIRB에 바인딩을 해요. 그런데 또 노고 리셉터라는 거는 또 P75 그, 그 뉴로트로핀 리셉터 중에 하나인 P75에 또 바인딩을 해. 이 P75의 다운스트림 몰리큘은 뭐냐면은 로예요. 로고 ROCK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이 ROCK가 뭐냐면은 그 엑선 그로스를 이니비션하는 그 몰리큘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 이건 정상적인 에스트로사이트가 아니야. 아까 그 인플라메이션이라든지 인주리가 생겼을 때 그 에스트로사이트의 바이오케미컬 그 캐릭터가 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예요.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CSPG라는 그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그런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있는데 그게 나와서 얘는 PTP 시그마라는 데 바인딩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스트림이 그다음에 ROCK 해가지고 이니비션 오브 엑선 크로스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올리고덴드로스 그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엑선이나 그 신경 재생을 방해하는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도 나오고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에서도 이런 게 나와서 그래서 이 팔로우 인저리에서 에스트로사이트가 리액티브해져. 그다음에 스카 티슈, 그 글라이아스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라이아스카가 뭐냐면은 피지컬 베리어를 만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 넘어가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맞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케미컬 이니비터를 또 만들어.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CSPG라고 해서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프로테오 글라이칸을 해서 얘가 어디에 바인딩하냐면은 PTP 시그마라는 리셉터를 바인딩해서 이렇게 그 ROCK 이쪽 시그널을 통해서 이니비팅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 상당히 중요한데 요건 시험제 낼 거예요. 어, 요 파트. 이제 이거가 굉장히 한데 여기 이걸 관해서 이제 수백 편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그 굉장히 이게 거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블라킹 인티바디도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아니까 이런 거를 브레이크다운 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콘드로티네이즈 엔자임 CSPG가 이걸 브레이크다운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랬더니 애니멀 모델에서 정말 효과가 있었어. 아직 이게 사람한테 썼는지는 아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애니멀 약간 부작용도 있겠지. 그다음에 엔타 인플라마토리 해가지고 그 약간 프레드니솔론이 결국 이게 스테로이드제예요. 이게 그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면서 이제 그러면 스카도 덜 생기고 처음에 그 인플라메이션이 막 생기면 그 멀쩡하게 있는 에스트로사이트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얘가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처럼 돼가지고 그 글라야 스카도 만들고 이런 CSPG도 막 분비해요. 이제 그거를 초반에 막아야 돼.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한 곳 하나지만 하면 안 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몰리큘들이 이런 신경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컴비네이셔널 테라피를 컴비네이션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런 이렇게 해서 리제너레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척수 손상 뭐 이런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그럼 엑서널 리제너레이션에서 그 뉴런 자체, 아까도 설명했죠. 인바이러먼터 인플루언스도 있었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위치하는 거에서. 특히 로컬 인바이러먼트가 각각 달라.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인바이러먼트만은 생각이 안 되고 엑선 그 자체도 그 센트럴 엑선은 그, 자기 족보 그 CNS에서 온 그 엑선은 그 PNS 말초신경에서 신경보다 같은 조건에 있어도 그 리제너레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추신경 그 자체가 그 리미티드 인트린직 그로스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그 그러니까 인트린직하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CNS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그 성장하는 게 그런 포텐셜이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초신경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잘 자랄 수 있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생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존하는데. 그래서 갭43는 갭43 많이 들어봤죠? 이게 엑선 일롱게이션에 굉장히 크리티컬해. 그게 엠브리오닉 뉴런에서는 많이 익스프레션이 되는데 이게 말초신경에서는 어른이 되어도 갭43 레벨이 굉장히 그 하이 레벨로 있어요. 그래서 엑소토미가 돼도 얘가 빨리 나와서 빨리 그 엑소 리저레이션이 되는 건데 CNS는 나이가 들면 갭43 레벨이 떨어져.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 잘 안 된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갭43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몰리큘도 여기에 관여 비슷한 기전을 하는 몰리큘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아까 나중에 책에서는 라미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컨디셔닝 리전. 컨디셔닝을 한번 해본 거야. 컨디셔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미리 그 인조리를 주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센트럴 액선이고 여기 센소리. 그래서 이 센트럴 액선은 그 중추신경이고 요 센소리 액선 요거는 말초신경이야. 여기서는 그 예를 들어 이게 트라이제미널 뉴런이 그런 거죠. 여기 중추에도 액선을 내고 말초에도 액선을 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퍼리퍼럴 브랜치가 있고 센트럴 브랜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퍼리퍼럴 브랜치고 이게 센트럴 브랜치잖아요. 그래서 센트럴 리전 여기에 리전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얘가 지나가지를 못해. 노 리제너레이션이 돼. 근데 그 여기다가 이거 리전을 주기 전에 여기다가 먼저 퍼리퍼럴에 리전을 줬어요. 퍼리퍼럴 신경을 먼저 끊었어. 그래서 저기 하기 전에. 그랬더니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야. 여기 글라이아스 리전 사이트를 뚫고 그 리제너레이션이 돼. 그래서 어떤 몰리큘이 관여를 하는지 봤더니 이게 퍼리퍼럴 그 먼저 이 말초신경을 딱 끊으면 뭐가 생기냐면은 사이클릭 AMP하고 갭43 레벨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음에는 그 이렇게 여기 엑소토미를 하지 않아도 이 사이클릭 AMP하고 갭43 레벨만 올려도 이게 그 중추신경이 이게 그 리제너레이션 되는 거를 여기가 볼 수가 있어. 우리가 그걸 봤어요.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이클릭 AMP하고 갭43가 이 리제너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원래 중추신경 자체는 이렇게 딱 사면 이게 리전 사이트니까 글라스타 이런 게 있으면 여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엑소토미를 딱 하면은 퍼리퍼럴에는 뭐라 그런 말초신경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갭43 레벨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갭43가 또 시아 사이클릭 AMP 뭐 액티베이션도 해. 그래서 여기를 해주면 여기에 이제 이게 레벨이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그 중추신경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리제너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거 그러면 엑소토미를 안 하고 이 물질들만 줘도 이게 리제너레이션이 된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닝 리전. 이렇게. 자, 그러면 사이클릭 AMP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컨드 메신저 몰리큘이라 가지고 뉴라이트 아웃크로스를 촉진하는 엔자임을 액티베이션 시켜. 내가 사이클릭 AMP가 그 퍼리퍼럴 그 나중에 그 어른이 되면서 어린이 그 높은 게 이제 센 CNS 중추신경계에서는 어린 이렇게 커가면서 이게 그 레벨이 낮아지는데 말초신경계는 계속 높은 레벨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 저기 갭43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릭 AMP를 높여주거나 레벨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그 사이클릭 AMP의 타겟을 액티베이션 하면은 뭐가 될 수 있어? 그것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같은 거를 척수 손상을 그 척수손상 치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 ROCK 시그널링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클릭 AMP 그 관련 시그널링하고 이 ROCK 시그널링과 서로 카운터 액팅해요. 반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갭43 사이클릭 AMP 이제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러면 그런 물질도 중요한데 또 하나 그 엑스토미 그 자체가 인풋하고 타겟을 그러니까 포스트 시냅틱 프리시냅틱 그 시그널링에 그 뉴런을 다 영향을 주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그 피겨처럼
그런데 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리오거나이제이션을 해. 그 저기 서킷을 다시 리오거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우리 그 신경계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죽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저리 사이트가 생기면 그것을 피해가지고 다시 만들 수가 있어. 리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투어. 그러니까 다시 좀 저기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인텍트한 거예요. 인텍트 해가지고 인터뉴런이 여기 이렇게 생겨서 모토뉴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끊어버렸어. 요걸 여기 끊어서 여기는 리전 사이트가 생겨요. 더 이상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시냅스를 형성하지 못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온 게 여기로 가지 않고 대신 여기는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 하나 더 만들었어. 시냅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 여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 이렇게 가나 일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로 가지 않고 원래 여기로 다시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이제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전을 바이패스 비껴가서 그 인트라스파이널 디투어 새로운 약간 돌아가서 새로운 거를 그 한 거야. 그래서 원래 있는 것보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걸는 신경인데 다 잘라버리면 걷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라도 되면은 약간 쩔뚝거리면서라도 조금씩 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펑셔널 리오거나이제이션이 이제 모터 콜텍스 특히 걸어야 되니까 동물들에서 많이 발전됐어요. 걸어야 되고 브레인스템은 여기가 브레인스템은 그 생명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트를. 그래서 그, 그 브레인스템에서 이런 게 일어나 주로. 그래서 플라스티시티 인더 nervous system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 일어나냐면 크리티컬 포스트 네이랄 크리티컬 피리어드.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각각. 그래서 눈을 이제 한동안, 이제 각 태어난 동물의 한동안 빛을 못 보게 하면 나중에 얘는 이제 눈을 못 봐. 근데 그런 크리티컬 피리어드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눈을 감겨 놓아도 나중에 눈 뜨게 하면은 얼마든지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플라스티시티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덜트후드 어른이 돼서도 플라스티시티가 어느 정도 어릴 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해도 어렸을 때 공부한 것처럼 학습 능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른이 돼서 공부해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항상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응?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그래프트 이게 이식을 하는 그 방법이 있고 테라피트 어프로치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라피틱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나온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뭐 뉴로널 프리커서를 이식하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뉴로제네시스를 일어나는 거예요. 뉴로제네시스가 옛날에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뉴런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뉴런이 막 죽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렇지 않다. 성체에서도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난다. 그거를 먼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어나냐? 그 동물 실험은 여기 올팩토리 벌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여기 렛인데 냄새 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안 봐도 냄새만 맡고도 먹이를 찾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올팩토리 벌브랑 그다음에 그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 이런 냄새는 안 좋은 거고 또 이런 냄새는 맛있는 거야. 그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히포캠퍼스, 덴테이트 자이러스.
이쪽에서 그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 뉴럴 스템셀이 계속 그 뉴럴 스템셀이 이제 뉴론이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에스트로사이트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올팩토리 벌브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여기 서벤트리큘라 존, 서벤트리큘라 존에 뉴럴 스템셀이 있거든요. 그게 그 로스트럴 마이그레토리 스트림을 통해서 올팩토리 벌브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뉴런으로 그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 로스트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스트랄이 입 쪽이라고 그랬어요. 입 쪽, 입으로 가. 그 코나 입 그쪽이에요. 마이그레이션한 스트림, 어떤 스트림이 있어. 이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걸 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분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히포캠퍼스에 있는 덴테이트 자이러스에도 그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사람에도 그렇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어덜트 로던트예요. 어덜트 로던트에서도 그런 그 덴테이트 자이러스에도 이렇게 그 계속 그 덴테이트 자이러스, 히포캠퍼스에 있는 덴테이트 자이러스 여기 이쪽에 덴테이트 리전에서도 이 프리커서 셀이 계속 디바이드해. 프리커서가 이제 뉴럴 스템셀이야. 스템셀 자체는 디바이드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디바이드를 계속 자라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데 어떤 거는 죽고 어떤 거는 글라셀이 되고 어떤 거는 그래뉼. 이거 그 그래뉼은 이제 뉴런이에요, 뉴런. 어떤 거는 글라셀이 되고 어떤 거는 그래뉼셀로 저기 디퍼런시에이션이 되는데 이게 원래 엠브리아니 스테이지에서 갖고 태어난 거하고 서로 indistinguishable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이야. 똑같이 분화가 돼서 또 이렇게 여기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뉴럴 스템셀은 프롤리퍼레이션, 증식을 할 수 있어. 증식을 하고 얘가 이제 그 원래 갖고 있는 뉴로필이라는 게 나오는데 신경망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돼. 거기서 그 적당한 위치에 가서 이게 여기서 적당하게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를 여기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프레드 게이지 랩에서 이걸 2000년대 초반에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뉴런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갖고 태어난 뉴런이 끝까지 계속 평생 살 수는 없어요. 애도 죽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또 새로운 뉴런이 얘를 이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에 그 뉴런 수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노인이 되고 그러면 뉴런 수가 줄어들죠. 이제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 죽지 않게 계속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이 뉴럴 스템셀을 계속 일단 프롤리퍼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프롤리퍼레이션이 돼야 얘가 뭐 이렇게 디퍼런시에이션도 할 거 아니야. 요 자극이 뭐냐? 그, 그 공부하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로블라스트가 그 에스트로사이틱 스템셀. 에스트로사이트가 아니에요.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이제 뭐 저기 그 스템셀에서 그 트랜지 앰플리파인 여기 스템셀 에스트로사이트가 아니야 이거는 스템셀 여기서 뉴로블라스트가 된 다음에 뉴로블라스트가 되고 아니 이 스템셀 에스트로사이트가 먼저 트랜짓 앰플리파잉 셀이 된 다음에 이게 뉴로블라스트가 되고 이 뉴로블라스트가 이제 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팩토리 벌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냄새 맡는 신경도 어느 정도 수명이 닿으면 죽어. 근데 그걸 계속 리플레이스먼트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 로스트라 마이그레토리 스트림을 따라서 이게 에스트로사이트가 가이드 역할을 해. 얘를 따라서 이머추어 뉴런이 여기를 쭉 따라가서 여기에 가가지고 머추어하게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테그레이션 되고 그래서 올팩터리 벌브에 가서 이머추어 뉴런이 그래뉴럴 셀 또는 페리 글로메룰라 셀 그러니까 필요한 뉴런이 돼가지고 여기 냄새 맡는 역할에 이제 일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뉴럴 프리커설이 이제 뉴런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도지너스하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 인도지너스하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인도지너스하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우리가 직접 뭐 넣어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말에서는 이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파킨스 디지즈에서는 이 서브스텐셜 나이아가라에 있는 도파미너르직 뉴런이 없어져요. 디제너레이션 돼. 그러면 여기에 이 서킷이 완성되지가 않아.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은 서브스텐셜 나이아가라 도파미너직 뉴런이 이 푸타멘에 도파민을 줘야 돼. 도파민을 줘야 되는데 그게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푸타멘에 그 도파민 룰을 넣어주자. 마치 서브스텐셜 나이아가라가 여기 그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ES 셀에서 분화된 그 도파미너진 뉴런을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어 여기 이제 이런 서킷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파킨슨병 치료가 됐다는 거야. 이게 동질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이 도파미너진 뉴런.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도파미너진 뉴런을 어디 엠브리오에서 딱 땄겠지. 그렇지만 사람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파민을 지금 뉴런을 뽑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동물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사람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거기서 뉴런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그러면 다른 사람 거 쓰지 않고 내 거를 쓰겠다. 그래서 ALS 페이션트가 뭐예요? 루게릭 디지즈야. 루게릭 디지즈는 모터 뉴런이 망가져가지고 팔다리 근육이 다 그 신경이 근육에 가서 움직여라 그래야지 팔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그 모터 널브가 죽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LS 페이션트에서 그 피부를 떼어가지고 얘를 그 IPS 뭐든지 다 분할할 수 있는 IPS 그러니까 ES 같은 걸 만들었어. 왜냐하면 ES를 사람에서 만들면 배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냥 그 배아줄기 세포를 그냥 놔두면 얘가 사람이 될 거를 배아줄기 세포를 뗐어. 그러면 태어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IPS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ES 라이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 물질을 쳐가지고 모토 뉴런을 분화시켜서 이거를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줄기세포. 제가 지금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 유래. 저는 IPS는 하지 않고 환자의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메젠카이마 스템셀 이런 뭐 스킨이라든지 어리 나오는 메센카마 스템셀을 뉴런으로 분화시켜서 또는 글라이아로 분화시켜서 이런 그 뭐 스트로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뭐 디멘시아 거기 치료하는데 지금 하는 그런 개발하는데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것이 이게 뭐 트로마틱이나 이스키미 인저리, 스트로크, 뇌졸중 이제 그런 거에 이런 저기 줄기세포를 쓸 수 있다. 또한 만약에 또 그 뭐 뉴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올리고덴드로사이트도 제대로 된 거는 이렇게 그 마일리네이션 잘 되는데 만약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디마일리네이션이 돼요. 그럼 이게 수초가 잘 안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멀티플 스클로시스 그런 환자들이 막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리커서 셀을 넣어줘가지고 수초를 저기 새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엑소만 새로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엑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는 뭐가 문제였어? 여기는 마일리네이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일리네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리커스를 넣어주자. 그래서 임프로브 뉴로널 펑션을 해주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앞틱 너브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럴 컬리큐스에서 빛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그 뉴럴 액티비티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가졌어. 앞틱 너브를 없앴어. 대신에 여기 그래프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앞을 못 보게 됐어. 그럼 여기다가 널브 그래프트를 심어줘서 했더니 이게 그 시냅스를 여기서 형성해서 여기서 그 뉴럴 액티비티가 생겼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셔널 시냅틱 커넥션이 생겼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시 50분인데 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여기서는 그 슬라이드로 이제 막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책을 다 읽었어. 나도 다 읽었어, 지금. 이게 제가 책을 읽었으니까 책을 읽고 지금 슬라이드를 얘기하니까 이게 막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뭐 이걸 다 읽었어. 저도 다 읽었어. 그래서 한번 이걸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글을 굉장히 잘 썼어. 굉장히 잘 써서 이거 읽어보면은 어떤 스토리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책은 그냥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다 믿어도 돼. 믿어도 돼. 요런 여기 올리고 노고 그 올리고 덴드로사이트 마일린 글라이코프로틴 그 마일린 어소시에이트 글라이코프로틴 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한번 컨디 그 본인 지금 리서치하고 시간이 없어도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 이거 굉장히 핫한 뉴로사이언스 중에 굉장히 핫한 필드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뭐 이런 거 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그 이런 이런 거를 해보면 그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그 여러분들 리서치에 어떻게 또 적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 뭐예요? 거기는 restore the lost functions and behavior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꼭 뉴런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브레인이 데미지가 되면 펑션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재생 치료의 그 신경 재생 치료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지금 한 챕터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쉬지 않고 얘기해도 지금 벌써 52분이니까 질문 없어요? 음. 나중에라도 질문 있는 사람은 따로 이메일 줘도 됩니다. 네. 질문 없죠? 음. 수고하셨습니다.